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제 12월 1일이죠. 아무튼 이제 올해 참 많이들 고생들 하셨고 많이들 좀 힘드셨을 텐데 벌써 이제 한 해가 다 끝나가네요. 그죠? 그래서 12월 달에는 뭐 12월 달 한 달도 수익이 좀 많이 나셔야겠지만 내년에 그죠? 내년 초에 좀 수익이 더 많이 나실 수 있게 준비를 좀 하시는 그죠? 네, 준비를 잘 하시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번 달 지금 12월 시작은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뭐 지수야 좀 떨어져서 끝났지만 뭐 매년 나오는 뭐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 그것 때문에 증시가 괴롭힘을 정말 안 당하고 있죠.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최근에 나스닥 위주로 증시가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다우지수가 더 크게 올랐고요.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상승과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긍정적입니다. 매우 긍정적이고 지난달 초쯤에 이제 산타랠리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지난달 한 10일 전후였나요, 그죠? 네. 초까지는 아니고 10일 이후였던 것 같은데 지금 산타랠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지수 잠깐 얘기해 드리고요. 대형주 앞으로 대형주가 많이 가건 무슨 중소형주 실적주가 많이 가건 아니면 테마주가 많이 가건 간에 어떤 이제 과도기 그러니까 왜 우리 계절로 따지면 간절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시기에 우선주가 급등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오늘 보면은 여기 뭡니까? 뭐 덕성우 뭐 그다음에 대상홀딩스 상한가 저거 4개 나왔죠 오늘. 하여튼 뭐 대거 그냥 상한가들이 쭉쭉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럴까? 저 우선주들이 왜 이렇게 대거 급등을 할까? 이 얘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계절로 따지면 간절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수익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앞으로 전략을 잘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오늘 강조해서 많이 해드릴게요. 네. 일부러 낮에는 우리 회원들 미리 강의 좀 해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종목을 더 이제 여러 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12월 달 되면은 금요일 날 회원들이 좀 덜 들어오세요. 12월 금요일 날 밤에는 다들 이제 좀 약속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연말 모임도 좀 있고. 재작년하고 뭐 3년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거의 못 하시다가 작년하고 또 올해는 아마 옛날에 송년회, 막년회 이런 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금요일 날 방송하면은 12월 달 되면 확 줄으시더라고요. 오늘도 그러네요. 그죠? 네. 아무튼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술을 사랑했지만 네. 시간 지나 보면 다 이제 헛된 사랑이더라고요. 네. 술을 사랑했습니다. 술을. 네. 자, 술 얘기는 그만하고. 네. 자, 일단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크게 올랐는데 요거부터 체크해 드릴게요. 요 얘기만 하고 바로 이제 우선주 얘기해 드릴 거예요. 네. 어제 그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2% 소폭 하락으로 끝났어요. 네. 힘을 못 썼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올해 최고점이 8월달 여기 7월달 여기였는데 다 회복을 시켰고요, 그죠? 회복시키고 좀 쉬고 있죠. 근데 이게 어디냐면 이 자리가 크게 보면은 전고점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작년에 3월달 미국이 처음으로 금리 인상했을 때 있죠. 네, 그때 고점까지는 회복을 다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젯밤에는 다우지수가 크게 급등을 했는데 다우지수가 1.47%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10월 말부터 진짜 숨도 안 쉬고 거의 음봉이 요만한 거 하나 있어요. 요거 이게 다예요. 다 양봉이죠, 그죠? 네. 진짜 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상승을 참 잘해줬었는데 여기 보시면 어제 더 뽑아버렸습니다. 그냥 확 뽑았어요. 1.4%.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올해 최고점이 여기도 7월 말 여기거든요. 자, 여기를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거 막연하게 차트만 보고 야 이거 많이 올라왔는데 조정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를 뚫어버렸어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시황을 잡아드렸냐면 뚫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뚫으면 뚫는 대로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냥 우린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연말 연초에 꼭 신년 운세 그런 거 보듯이 꼭 이것도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아무튼
뭐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올라가 버렸네요. 그러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이게 어떤 신호냐면, 자 보세요. 자 이게 올해 최고점 갱신한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뭐예요? 산타랠리죠. 네. 지수가 이렇게 크게 올랐는데 종목이 안 갔겠어요? 당연히 산타랠리죠. 그리고 자 이게 어디냐면 작년 1월 달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그때부터 급락을 했거든요. 급락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다우지수는 이미 작년에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급락했던 거를 이미 올해 8월 달에 회복을 다 했고요. 그마저도 마지막에 좀 심하게 흔들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최근에 그러니까 10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3개월 동안 개미들을 속여서 다 털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증시가 빠질 때 뭐라 그랬어요? 미국이 뭐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가지고 아니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인플레이션은 잡혔어 이렇게 말을 자꾸 바꿔가면서 맞잖아요, 그죠? 그때는 뭐 금리 인상 더 할 수 있다, 내년에 금리를 한 번도 안 내릴 것 같다, 추가 금리 인상 예상된다, 막 5만 가지 그냥 별의별 얘기를 다 해가면서 사람들 괴롭혔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 했던 얘기 그거잖아요. 참으시라고. 흔드는 거니까 참으시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데 신고가 났잖아요. 52주 신고가. 조금만 더 올라오면 사상 최고가 갱신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어디요? 사상 최고가지. 코로나 터지고 여기까지 왔었잖아요. 그걸 다 회복을 했다니까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가끔씩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주식을 했으면은 돈을 더 편하게 벌었을 것 같다고. 미국은 이래요. 고생을 좀 해도 일단 전고점에 오기는 다 와요. 근데 우리는 못 그러고 있죠.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 뭐 우리나라 선진국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 말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는 아직 금융 쪽에서는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쵸? 이게 선진국 차트가 아니야 이거는. 그죠? 네. 아무튼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요즘에. 부동산에 다 물려가지고 주식에 물린 거는 물린 것도 아니에요. 부동산에 물린 사람들은 답도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이 다시 들어올 때가 있겠죠. 그렇죠? 네. 아무튼 우리나라 증시를 이걸 보면서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참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참 거시기하다. 그죠? 네. 이거를 아주 좋게 포장을 하면 엄청 싼 거죠. 둘 중에 어떤 선택, 어떤 생각으로 주식을 할지는 여러분들 마음인데 나쁜 마음보다는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 쌉니다. 네. 싸요. 네. 엄청나게 싸요. 네. 다른 나라들은 많이 회복이 됐는데 우리만 그래. 독일도 보세요. 이게 선진국이라니까. 다 회복했잖아. 네. 그죠? 다 회복했다니까. 일본 그렇게 욕하는 분들 많으신데 욕하셔도 되죠 뭐. 여기도 다 회복했잖아. 우리만 그래요. 네? 우리만 그렇다니까 지금. 대만도 많이 올라왔어요. 응? 대만도 작년 3월달이 여기거든요. 금리 인상할 때 다 회복했잖아요. 우리만 그렇다니까. 중국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자존심 상하니까. 아, 중국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중국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니까. 응? 중국보다는 좀 나아요. 거의 비슷하다 그죠? 네. 아무튼 쌉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질 게 있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네, 편안하게 주식 투자에 전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황 얘기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쁘게 보지 마세요. 네.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그것 때문에 보통 이제 코스닥이 수급이 좀 빠지는 시기가 지금인데요. 안 빠지잖아요 지금, 그죠? 네. 천천히 다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우선주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주에 관심이 있다 1번. 아니 나는 솔직히 우선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 2번 찍어보실래요? 네, 이거 좀 찍어주세요. 다들 오늘 송년회 가셔가지고 요즘 송년회도 일찍 하던 데 많더라고요. 네. 우선주에 대해서 난 관심이 별로 없다 2번. 관심이 있다 1번. 소신껏 찍어보세요. 네.
1번이 더 많네요, 그죠? 자,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주가 이제 급등하는 이유는 일단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 드리면, 아까 얘기했지만 환절기라고 생각하시면 환절. 그러니까 이제 봄에 그 가을에서 뭐 겨울로 넘어가는, 아니 여름에서 뭐 가을로 넘어가는 그 사이 중간중간 이제 간절기, 이제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대형주에서 중소형 장세로 넘어갈 때, 또는 중소형주 장세에서 대형주로 넘어갈 때, 그때 잠깐, 그때 잠깐 가는 게 뭐냐면 우선주예요. 품절주는 언제 가냐면, 품절주도 우선주가 간 다음에 품절주가 가는 경우가 있고, 이제 스펙주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어요. 그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대선주, 이제 우선주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큰 거부터 그림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주가 급등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장세로 바뀔 때나, 반대로 중소형주 장세에서 대형주 장세로 바뀔 때, 그 간절기, 환절기, 네. 고를 때, 네. 그때 가는 게 우선주입니다. 한마디로 애매할 때 가는 게 우선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기도 그렇고 저거 하기도 그렇고 그때 가는 게 우선주인데, 지금은 이제 그 대형주 잘 보세요. 네. 자, 대형주하고 중형주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주식시장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은 대형주도 안 가고 중소형주도 잘 안 갑니다. 자, 일단은 이게 코스피 지수잖아요. 자, 코스피 대형주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안 가요. 어정쩡하죠? 자, 이거를 자,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가는 게 있나요? 없죠? 자, SK하이닉스 어때요? 갈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 포스코홀딩스, 낮에다 했던 얘기인데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라이브 회원들은 양해하세요. 네. 그러니까 미리 양해 구했죠, 그죠? 네. 저녁 때 얘기할 거라고. 네. 이런 얘기 왜 하냐면, 낮에 했던 얘기를 밤에 또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해야 돼. 포스코 2차 전지 때문에 갔는데 뭐 움직이는 거 있나요? 없죠. 현대차 없잖아요. 흐름이 이제 약하잖아요. 기아 없어요. 셀트리온 바이오죠. 최근에 반등 나오고 조금 눌리는데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카카오 반등이죠, 이거는, 그죠? 네. 지금 주도주도 아니고. 네이버도 그냥 그래요. 바이오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없어요. 그냥 움직임이 없다고. 대형주 장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소형주 장세냐? 중소형 지수를 보시면 어때요? 자, 코스피 중형주 지수인데요. 그냥 나쁘겠다는 반등이 아주 천천히 나오고 있죠. 이게 중형주 장세입니까? 아니죠. 그럼 소형주는 코스피 소형주 장세도 아니죠. 이걸 보면 어때요? 반등도 아직 반등이 반밖에 안 나왔어요. 그것도 세게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주도 안 가고 중소형주도 안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누가 가요? 테마주가 가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올해 이제 급등했었던 뭐 로봇 테마주, AI, 전기차, 어제는 뭐 전고체, 기타 등등등 다 올라오죠. 한 번씩 쭉 순환매 돌리면서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메인은 이제 대선주고, 그죠? 네. 근데 그 테마주도 잘 보시면은 쉽니다. 거기도 애매해요. 자, 그 많이 얘기했던 게 뭐죠? 잠깐만요. 그 누구야? 오파스넷이 지금 한동훈 테마주가 제일 세니까 한동훈 테마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오파스넷 어디 갔어? 자, 오파스넷이 지금 뭐예요? 안 가잖아요. 가요? 안 가죠. 아까 삼성전자 느낌이죠. 아까 SK하이닉스 느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갈 것도 같은데, 전 이걸 안 좋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갈 것도 같은데 어쨌든 애매하잖아요. 안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노을, 그러니까 크게 놓고 볼게요. 크게 놓고 보면은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 가잖아요. 그럼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오리콤 가요. 이게 크게 보면 그냥 어디 걸터 앉아가지고 가만히 쉬고 있잖아요. 꼭 저수지에서, 그죠? 낚시하는 낚시꾼 같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요. 자, 그 느낌. 이게 초반 우두머리들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러면 세로 대장 역할하고 있는 게 DTNC R인데 여기는요. 여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갈까 못 갈까 알아맞혀 보세요. 뭐 이러고 있는 거 같잖아요. 양복 나왔다가 거래 없다가 음복 나왔다가 양복 나왔다가 거래 없다가 양복 나왔다가 가는 건가 마는 건가 응? 네. 이러고 있잖아요. 어정쩡하죠? 그 다음에 태평양 물산이 짝꿍이죠? 여기도 눌림목이 맞긴 맞는데 되게 애매하게 해놨죠? 그리고 협진 제 방송 오랫동안 들으셨으면 이제 흐름이 쭉 보이실 거예요. 그죠? 뭐예요? 애매하잖아요. 애매할 땐 뭐가 간다? 우선주. 자, KCC 건설 여러분들이 보셔도 눌림목으로 보이시죠? 근데 음봉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양봉 나와서 바로 갈 수도 있고 또 어쨌든 눌림목으로 보이시죠? 눌림목이 뭐예요? 매집중. 매집중. 눌림목은 뭐다? 매집중. 비유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막 화장실을 가셨어요. 이제 큰 거 볼일 보러 가셨는데 그 화장실 문 앞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수리 중.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그죠? 네. KCC 건설 들고 있는 분들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가니까. 갈 것 같은데? 그게 눌림목 종목에 들고 있는 사람들 기분이라니까요. DTNC로 갈 것 같은데 조만간 갈 것 같은데 안 가죠? 자, 애매할 때 누가 간다? 우선주. 한 번 더. 애매할 때 누가 간다고요? 우선주. 그 다음에 스펙주는 언제 가냐면 우선주들이 많이 가고 나면 그 뒤에서 가는 게 스펙주예요. 자꾸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네, 비유를 많이 든다는 거는 이걸 많이 경험해봤다는 얘기예요. 경험을 해봤으니까는 즉석에서 막 비유를 들잖아요. 그죠? 경험이 짧으면 비유를 잘 못 들어요. 들어도 이제 이상한 거 들고. 이거는 뭐냐면 우선주가 간 다음에 이제 스펙주가 가거든요. 우선주가 많이 가면 그 뒤에 스펙주가 따라간다. 왜? 둘 다 이제 유통 주식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스펙주가 이제 가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어디 고기 드시고 나면 요즘 모르겠다. 저도 요즘 외식을 잘 안 해가지고요. 네. 근데 아무튼 옛날에 왜 고깃집 가서 이렇게 고기 먹고 나면 뒤에 이제 수정가 같은 거 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입가심 한다고. 네. 스펙의 수준이 수정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뭐 수정가 맛있다고 막 그거를 앉아갖고 막 10분 20분씩 막 먹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뭐 한 잔 가볍게 먹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스펙입니다. 그럼 이제 품절주는 지금 그냥 써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품절주는 원래는 이제 우선주들이 많이 가고 나면 품절주도 가기는 가거든요. 근데 품절주는 언제 잘 가냐면 지수가 폭락장에 들어오거나 좀 상황이 안 좋을 때. 폭락장에 들어오면 가는 게 없잖아요. 대형주도 떨어져, 올라가던 것도 떨어지는데요. 뭐, 그죠? 개별주, 뭐 테마주 당연히 떨어지고 갈 게 없겠죠, 그죠? 그럴 때 이제 특히 어떤 악재가 센 게 나와서 지수가 크게 급락하고 정말 안타까울 때 그때 가는 유통 주식 수가 적은 그 종목이 품절주가 갑니다. 지금 뭐 지수가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하락장은 아니잖아요. 조정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품절주보다는 우선주가 잘 가는 거죠. 이해가시죠? 실제로 한동훈 테마주 중에 품절주는 잘 안 가고요. 우선주 위주로 갑니다. 자, 이제 볼까요? 그러니까 우선주가 언제 간다고요? 애매할 때. 그래서 지금 대형주도 안 가고 중형주도 안 가고 소형주도 안 가고 테마주가 가는데 그 중에 제일 센 게 한동훈 테마주인데 한동훈 테마주의 우두머리급도 안 가고 최근에 이제 신생, 그죠? 네. 신흥이라고 해야 되나? 네. 신흥 이제 새로운 테마주들도 안 가고 쉰단 말이죠. 눌림목. 네. 그러니까 누가 가요? 내가 갈게. 누가? 우선주가 가는 거예요. 우선주가 가는데 이게 올라가는 타이밍을 보시면 재밌습니다. 보시면 이러실 거야.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런 느낌, 이제 이런 느낌이 오실 수 있어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자, 잠깐만요. 자, 눈 크게 뜨고 보세요. 네, 재밌어요. 네. 처음에 오파스넷이 여기서 급등을 했죠. 8월 달에 급등을 하기 시작한 게, 자, 8월 며칠이죠? 8월 4일이에요. 8월 4일부터 8월 말까지 갔죠, 그죠? 8월 한 25일 전후가 고점이네요. 이게 우두머리였죠? 이거하고 같이 한 게 노을이었나? 노을도 꽤 갔어요. 근데 노을 언제부터 가요? 9월. 그쵸? 9월. 네. 근데 요 오파스넷이 급등하다가 딱 멈추고 나서 그때쯤에 우선주가 하나 가기 시작해요. 누가 갔냐면 노루 페인트 우선주. 제가 이 얘기 했었죠. 이 우선주가 가기 시작하면 대선주 장세가 확실히 열린 게 맞다고.
이게 이게 느닷없이 갑자기 점 상한가가 나왔어요. 요즘에 우선주가 이러다가 갑자기 휙 날아가거든요. 자, 어느 날 갑자기 점이 나옵니다. 세상 모르고 떨어지다가 누가 보면 진짜 노루페인트 공장에 불나는 줄 알겠어요, 그죠? 네. 누가 보면 회사 저기 뭐 유상자하고 뭐 사장님 저기 돈 들고 도망가는 줄 알겠다니까요. 차트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점 나왔어요. 왜? 우선주라. 우선주는 어느 날 갑자기 점 나와요. 태양금속우가 갑자기 점 나오더니 가잖아요. 점 나오더니 날아가죠. 휙. 급등하기 전에 10,000원. 3일 급등하니까 대번 26,000원. 그러니까 수익률이 160%. 그리고 꺾었다가 좀 더 올라왔죠. 이게 뭐예요? 오파스넷이 고점 찍고 버벅거리기 시작하니까 대번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노루페인트 우선주가 어디에서요? 요 지점에서. 그래서 이때 이만큼 올라옵니다. 노루페인트 우선주는 짝꿍이 있죠. 노루홀딩스 우. 노루홀딩스 우도 8월 말부터 오르기 시작하죠.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가요 안 가요? 지금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왜? 앞에서 많이 했잖아요. 대량 거래도 좀 터졌고. 그러니까 지금은 쉬고 있는데 좀 쉬려고 그랬더니 자꾸 저쪽에서 막 덕성우 막 상한가 대여섯 개 나오고 막 대상홀딩스 우선주 그죠? 이정재 씨하고 한동훈 씨하고 밥 먹었다는 얘기 나와가지고 막 상한가 치면서 가니까 아우 좀 쉴라 그랬더니 좀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마지못해 한번 들었다 놓더군요. 노루홀딩스 아우 좀 내려가야 되는데 자꾸 꼼지락거리는 거 누가 이거 보시면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참 가기 싫은데 막 억지로 떠미는 느낌. 아우 좀 쉬고 싶은데. 남자분들이 이런 기분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여자분들도 그러시겠다. 여자분들 그 갱년기 오시거나 그러면 되게 막 힘드시잖아요. 갱년기 그죠? 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갱년기가 사춘기를 이긴다고. 사춘기 때도 장난 아닌데 사춘기 청소년이 갱년기 엄마를 못 이긴대잖아요. 네. 되게 귀찮고 막 그러시잖아요. 네. 딱 그 차트예요. 되게 귀찮아져 그죠? 네. 그러니까 밑에 자 요번에 이제 자 오파스넷이 요번에는 8월달에 대장이었는데 지금 안 가죠? 9월달에 안 가고 누가 가? 9월이란다. 11월달에 11월달에 안 가고 누가 갔어요? DTNC 아로가 가기 시작하죠? 이게 우두머리라니까요 지금. 그다음에 태평양물산 11월 한 20일 11월 16일부터 상한가 나왔어요. 자 쭉 올라가고 나서 대번 고점을 찍죠. 단기 고점 찍은 게 며칠일까요? 네, 11월 한 20일쯤 돼요. 여기 찍은 게 딱 올라와서 여기까지 한 번에 쭉 뽑은 게 얼마? 11월 20일쯤. 자, 그 이후에 뭐가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우선주가 가는데 유유제약 EUP가 갑니다. 상한가 간 날이 11월 20일입니다. 날짜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죠. 상한가 1, 2 세 번째 가다가 말고 음봉 딱 떨어지죠. 이 정도면 얘 할 만큼 했어요. 할 만큼 했다니까요. 유유제약 EUP가 10년 전쯤에 8년 전에 여기서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왜 갔었냐면 김무성 대선주였어요. 김무성. 그러니까 대선주로 갔던 이력이 있어요. 그때도 많이 갔어요. 자 뽑았죠. 뽑고서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유유제약 1호가 형 같이 가야지 이러면서 같이 옵니다. 이 친구는 상한가 1개. 그러니까 나중에 유유제약 본주가 따라갔죠. 근데 이러다가 유유제약 1부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상한가가 나옵니다. 11월 21일. 그러니까 유유제약보다 하루 늦게 유유제약 우선주보다 하루 늦게 상한가 갔죠. 이유는 그 한동훈 씨 부인 진은정 변호사 남동생인가 오빠인가 하여튼 한동훈 씨의 처남이에요. 아마 남동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TJC푸드랑 상관이 있답니다. 그래서 급등. 그리고 조용히 누르다가 다시 올라오죠. 오늘 12% 급등했어요. 네. 그 다음에 덕성우가 상한가가 지금 어제까지 6개 나왔는데 상한가 나오기 시작한 날이 11월 22일. 날짜가 기가 막히죠.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어려우세요 혹시? 쉽다 이해 갔다 7번 찍어주시고요. 네. 요건 좀 찍어주세요. 네. 날짜를 너무 많이 얘기하면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이해되시죠? 네, 네네네. 그래, 몇 분만 찍어주셔도 돼요. 네. 자, 11월 22일부터 미친 듯이 상한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 나오고 오늘 상한가 가다 말았습니다. 근데 덕성우가 이런 적이 있느냐? 있습니다. 자, 언제 그랬죠? 2020년 초에 이만큼 급등했죠. 이때 왜 갔냐면 윤석열 대선주로 덕성우가 전체 윤석열 테마주 중에 대장이었고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잘합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여기 앞에 2019년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대량거래가 또 있죠? 살짝 들었다 놨죠 요거. 이게 뭔지 아세요? 원래는 덕성우가 이낙연 테마주였어요. 이낙연 테마주로 가다가 못 갔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테마주의 그 당시 우두머리는 남선알미늄 우선주였거든요. 남선알미우. 그러니까 파벌 싸움에서 밀렸다라고 해야 될까요? 못 갔어요. 넌 절로 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덕성우가 변절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윤석열이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장주가 된 거죠. 남선알미늄 우 대신에 우는 이낙연 씨의 대장주였고 이게 가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딱 정치를 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또 이만큼 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서 저기 이제 한동훈 테마주 이렇게 급등했죠. 요 세 개의 상승 파동 길이를 볼게요. 재밌어요. 대충 봤는데 보세요. 어때요? 비슷비슷하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죠. 왜? 대충 봤으니까. 근데 거기 똑같지 않나요? 거래량도 이만큼 뒤에는 좀 덜 나왔습니다. 이만큼 오늘은 이만큼 제일 많이 나왔어요. 거래도 터질 만큼 터졌고 참고하세요. 상한가 6개면은 사실 나올 만큼 나온 거 맞아요. 그것도 숨도 안 쉬고 연속으로다가 그죠? 기적이죠. 이거는 제가 방송할 때 이제 영어를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제가 뭐 외국인도 아니고 근데 영어 한 번만 쓸게요. 이거는 미라클입니다. 기적이에요. 이거는. 모든 우선주가 이렇게 갈 거다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가 있다니까. 이만큼 나왔어요. 일단은 이제 올라온 만큼 올라왔는데 여기서 좀 더 갈 수도 있어요. 항상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 그쵸? 네. 근데 지금 사시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아무튼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이 대상홀딩스 우선주는 사실 이정재 씨 효과죠. 그죠? 갑자기 한동훈 씨하고 이정재 씨하고 밥 먹었대요. 그래서 이게 월요일 날부터 상한가에 갔는데 오늘까지 5개 나왔어요. 대상홀딩스 우가 이게 저희 방 단톡방 추천주예요. 기존에 추천 나갔던 건데 이게 지금 수익나신 분들 많거든요. 쭉 뽑았죠. 상한가가 5개인데 오늘 상한가는 그렇게 좋은 상한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한가가 풀렸었고요. 그리고 거래가 억수로 많이 터졌거든요. 거래가 200만 주 터졌는데 이 우선주의 상장 주식수는 총 91만 주입니다. 100만 주가 안 되는데 200만 주 터졌으니까 2배 이상 터졌죠. 그리고 이 회사가 상한가가 5개가 나와서 지금 저점 대비 여기 대비 한 4배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259억인데 오늘 거래 대금이 얼마일까요? 오늘 거래 대금 당연히 이제 2배겠죠. 2배란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은 오늘 545억. 2배 이상이다, 그죠? 억수로 많습니다.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죠. 상장 이래 처음입니다. 상장 이래. 네. 이만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아주 갈 때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에서 월요일날도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고 월요일날 상한가 갈 수도 있어요. 항상 가능성 열려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팔면서 가야 되겠죠. 앞에서 이만큼 간 것도 되게 많이 간 건데 지금은 그 이상을 갔습니다. 이거보다 상한가나 더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보다 상한가나 더 나와서 오늘 여기를 뚫은 거니까. 어쨌든 과열 국면이죠, 그죠? 네. 가면 갈수록 이제 앞에 게 제일 많이 가고요. 가면 갈수록 덜 가요. 자, 아무튼 이게 또 상한가에 갔어요. 상한가 이게 4개, 5개죠? 4개가 아니라 아까 4개라고 했다 이거죠. 정정하겠습니다. 5개입니다. 어제까지가 4개였고 5개. 그러니까 뒤에서 태양금속우가 어제부터 갑자기 점이 나오더니 오늘도 점이었죠. 잠깐 풀리긴 했지만 태양금속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게 나왔죠? 우선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냥 아무 때나 쉽게 매집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누가 가요? 흥국화재우. 어제 24% 조금 올랐는데 이게 조금 오른 거예요. 근데 오늘 상한가. 제가 이제 어제하고 엊그제 그 얘기 드렸잖아요. 우선주가
앞으로 좀 더 갈 거다. 업종 불문하고 간다. 우선주의 특징이다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죠? 오늘 보니까 대거 우선주 상한가가 많이 나오죠. 이거하고 그 하나우 오늘 요게 조용히 있다가 상한가 툭 튀어나오죠. 대교 우피 상한가 나오죠. 대교 우피도 우리 방 저기 추천주예요. 옛날 추천주. 근데 이제 요거하고 코오롱 글로벌 우 요건 점 정확하게는 T자형 상한가긴 한데 상한가 점상에서 풀리면 이제 T자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아침에 점상이었어요. 거래도 별로 없죠. 누가 잔뜩 쥐고 있나봐요. 이것도 상한가.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 나온 거 중에 대상홀딩스, 태양금속우, 흥국화재우, 하나우, 대규우피, 코오롱 글로벌 6개죠. 6개가 우선주인데 한동훈 테마주랑 밀접한 관련들이 있죠. 이 중에서 이제 하나우가 이게 우리 단톡방에서 추천 나간 건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단톡방이 2개 있어요. 1번 단톡방이랑 2번 단톡방이 있는데 1번 단톡방은 이제 일반 회원들이 가입을 못해요. 여기는 누가 들어올 수 있냐면 라이브 저희 방은 라이브 1년 뭐 이렇게 1년 6개월짜리 길게 결제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그냥 단기 매매 하시라고 무상으로 단톡방 하나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종목 추천하거든요. 여기는 그냥 장기 회원들 놀이터예요, 놀이터. 네. 특히 21년도에 대선주 잘 갈 때 여기서 큰 돈 많이 벌었죠. 이게 뭐냐면 23일이니까 일주일 됐네요. 그죠? 지난주 목요일날 카톡방에서 나간 거예요. 하나우 한동훈 수혜주. 네. 노리고 나간 거예요, 노리고. 9시 이후에 사셔라 이렇게. 그날이 언제일까요? 요날이죠. 23일이면은 요날입니다. 이게 보면 거래가 잘 보세요. 네. 거래가 조금 들어온 거 보고서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주 요거 거래 늘었다라고 쳐다보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23일이면 여긴 거예요. 돈 들어온 거 보고 이제 우선주 이제 가겠다 이제. 대상홀딩스 5를 최근에 사지 못했거든요. 기존 회원들이 들고 있던 거고. 그래서 요거 사야 되겠다. 사놓으면 요거 재미 좀 보겠다. 네, 보시면 어때요? 거래가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조금 늘어난 걸 보고 눈치를 채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게 실력이에요. 요게. 조금 늘었는데 눈치를 채잖아요. 가겠네. 이제 우리 회원들 쭉 사놓고 어제 엊그제 무방에서 얘기해드린 거예요. 우선주들은 전염성이 있어서 하나가 많이 가면 죄다 따라간다. 업종 불문하고 따라간다. 그게 포인트다 그랬잖아요. 오늘 상한가 뿅 이런 거는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요 대상홀딩스가 상한가 5개 나왔다고 똑같이 5개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앞에 게 6개 갔죠? 그 다음 거는 5개, 4개밖에 못 가고요.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덜 나와요. 짧아진다고. 더 후발주니까 늦게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늦게 가는 이제 늦게 급등하는 우선주들은 상한가 한두 개만 나와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팔아야 돼요. 안 그랬다가는 이게 음봉 맞기 시작하면 금방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그럼 이제 궁금하신 게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우선주까지 다 꿰차고 있잖아요. 아까 종목 추천한 거 보셨죠, 그죠? 하나무. 네. 우선주도 다 훤히 보고 있는데 뭐 일반 종목은 모르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5년 전, 8년 전, 10년 전 것도 기억하고 다 설명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거 띄워놓고 하는 거 보셨어요? 없죠? 머릿속에서 줄줄줄 나오잖아요. 네. 경험을 많이 해서 그래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요게 그러면 이 우선주가 급등을 며칠이나 할까요? 자, 오늘은 번호 좀 찍어 보실래요? 네. 금요일날 술 안 드시고 들어오셨다는 거는 공부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여쭤볼게요. 이 우선주 급등 현상이 한 일주일밖에 못 갈 것 같다 1번, 아니다 한 2주는 갈 것 같다 2번, 3주 4주. 자, 그 번호 한번 찍어보세요. 3주는 3번, 4주는 4번. 얼마나 지속될 것 같으세요 이게? 이 우선주 급등 장세가 얼마나 갈까요? 정해진 건 없지만 일주일이요? 또요? 2주일 찍는 분도 있고. 네. 3번은 없으세요? 4번은
거의 이제 1, 2주로 보시는 거죠, 그죠? 네. 요 정도면은요 한 2, 3주 갑니다. 네. 2, 3주. 1, 2번이 많으신데 2, 3주라고 보시면 돼요. 2, 3주.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 과거에 급등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때 보면 돼요. 아까 애니능률이란다. 그 노르페인트 우선주, 노르홀딩스 우선주 2년 전에 갔었거든요. 이때 보세요. 이때 무섭게 갔어요. 지금 보니까 누구처럼 가요? 덕수영우, 대상홀딩스 우처럼 미친듯이 가죠. 이때 이게 상한가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당시에 이게 언제 추천 나가냐? 우리 방에서 여기서 추천 나갔어. 노르페인트 우, 노르홀딩스 우가 아니고. 네. 아무튼 여기서 가지고 돈 무지하게 벌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간 게 자 요만큼 일주일, 요만큼 2주, 이렇게 하면 3주. 일주일에 캔들 5개니까 대충 3주 잡으시면 되겠죠? 아니면 2, 3주? 그냥 대충 잡으세요. 2, 3주. 우두머리가 올라가다가 상한가 더 이상 안 나오고 장대 음봉 맞기 시작하면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 밑에서 이만큼 올라갔으면 5배, 6배 이상씩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올라갔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떨어지지는 않고 천천히 돌다가 또 천천히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도 올라가는 데는 2, 3주인데 떨어지는 데는 몇 달 걸려요. 그래서 우선주를 지금이라도 사서 재미를 보고 싶으시다. 사는 거는 적극 권해드리지만 수익은 빨리 챙기셔야 됩니다. 얘도 이것처럼 갈 거예요. 아니요. 가장 먼저 가는 게 제일 많이 가는 거고 늦게 그 다음에 나올수록 짧아집니다. 네. 점점 더 짧아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합니다. 한번 쭉 뽑고 그냥 뭐예요? 끝. 이해해요. 자, 그래서 이게 언제 간다고요? 간절기 때, 환절기 때, 잠깐 장세가 바뀔 때, 애매할 때, 그때 갑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명 바람막이 잠바. 네. 그 점퍼 중에 왜 바람막이 자켓 있잖아요. 그죠? 네. 잠바를 하랬다가 점퍼를 하랬다가 자켓을 하랬다가 지금 그랬는데 네, 바람막이 네. 그런 거예요. 잠깐 입고 그냥. 그 누가 그 몇 달씩 입고 댕겨요, 그죠? 네. 잠깐 입는 거지. 네. 그렇게 보시고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요게 끝나고 나면 누가 갈까요? 그렇죠. 요게 끝나고 나면 그동안 쉬었던 게 가는 거예요. 쉬었던 거 중에 아무 생각 없이 쉰 거 말고 준비가 돼 있는 게 있겠죠?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노리시면 돼요. 그걸.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테마주나 아니면 뭐 김동현 씨 테마주라든지 이낙연 씨 테마주 아니면 뭐 오세훈 씨 테마주 다른 사람들 대선주 많이 갖고 계시죠? 뭐 심지어 조국, 이준석 관련주 그냥 사놓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돼요. 요거는 오래 안 가요. 우선주장에서 오래 안 가니까 여기에서 지금 원래 들고 있던 걸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이사 가신다? 그러면은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시게 되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태양금속 얘기 좀 해드릴게요. 어제 누가 댓글 달아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노을하고 오파스넷하고 오리콤 그 다음에 태양금속 요런 게 이제 앞에서 많이 간 건데 요런 거는 이제 힘이 없다. 그러니까 못 간다라고 보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진짜로 노을하고 오파스넷하고 오리콤 힘 못 쓰죠. 그죠? 오히려 떨어졌고. 근데 태양금속 우선주가 이제 저 우선주들이 쭉 급등하면서 이게 갑자기 점상에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죠? 네. 음봉 때리면서 이제 나가 떨어졌던 건데 올립니다. 어쨌든 우선주니까 가능해요. 근데 더 웃긴 건 본주가 상한가를 따라갔다는 거죠. 최근에 우선주가 상한가 간다고 본주가 같이 따라서 상한가 간 경우는 없습니다. 처음에 대상홀딩스가 따라가긴 했지만 잠깐 그랬던 거고. 근데 이미 많이 뽑은 게 우선주가 간다고 본주가 따라간다?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바뀌면 제가 반드시 체크를 또 해드리죠. 그죠? 네. 이게 딱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분들 분명히 나올 거예요. 네가 틀렸다. 예,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 올라갔거든요. 네, 잘 보세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보세요. 네, 잘 들어보세요. 네. 다른 건 안 올라왔는데 이거 이제 우선주 덕분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어제 상한가나 나오고 오늘도 장중에 20% 넘게 급등을 했어요. 25%까지 상한가 갈 뻔했죠. 자, 요게 딱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이거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네. 이걸 여기서 괜히 팔았네. 들고 있을 걸 못 샀잖아.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저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쌍욕하겠죠.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전문가하면서 오래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수명이 많이 늘어났어요. 욕을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이런 욕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2년 전에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2년 전에 애니농률은 얘기 많이 했으니까 딴 거 할 거예요. 웅진이 2021년 3월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파평 윤씨 관련주로 급등한 인맥주 우두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DTNC하로 같은 거예요. 태양금속이랑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1,000원에 있던 주가가 한 달 만에 무려 3,000원대까지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50대 초중반 아주머니들 말고 아저씨들이 여기서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뭐 민주당이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정치 얘기하면 맨날 싸우는 분들이 이럴 때는 또 대동단결해요. 엄청 물리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붙들고 그랬어요. 사지 말라고. 그래서 사면 물린다고. 큰일 난다고. 근데 실제로 이제 음봉이 떨어졌거든요. 이 음봉 떨어지니까 회원가입 무지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 좀 살려달라고. 들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많이 살려드렸어요. 어떻게? 손절을 하지 마세요. 이게 이만큼 떨어졌을 때 30% 이상 손실 난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 몰빵들 했거든요. 그분들이. 이분들 내가 어떻게 살려드렸느냐. 물타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왜냐면 몰빵했는데 물타기 어떻게 더 해요. 모든 걸 다 걸었는데. 그쵸? 돈도 없어요. 근데 이제 더 해갖고 온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도 힘든데 이걸 더 사시면 얼마나 더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파느냐. 가만히 있다가 반등 나올 때 내가 봐드릴 테니까 그때 팔아라 그랬어요. 자, 한 달 지나니까 어때요? 반등이 실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반등 나왔으니까 파셔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되게 저한테 고마워했습니다. 고맙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여기서 이거 안 물리게 해줘서 고맙다. 살 뻔했다. 물타기 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올 때 반등 나올 때 팔아주니까 파시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셨어요. 몇 억씩 사놨는데 예를 들어서 3억 사놨는데 30% 물렸으면 1억 날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저 때문에 손절 안 하고 올라왔으니까 원금 건졌잖아요, 그죠? 네. 근데 거기까진 좋았는데 이놈의 새끼가 거기까지 갔으면 끝났을 텐데 여기서 이게 신고가가 난 거예요. 딱 느낌이 어때요? 태양금속이죠. 응? 태양금속처럼 딱 신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튜브 댓글에 욕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네가 틀렸다. 이 XX야. 네가 그러고도 전문가냐. 막 욕하더라고요. 근데 그 욕도 옛날에 많이 얻어먹어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계속 하라고. 당신이 욕하는 거 보니까 내가 틀리진 않은 것 같다.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끝이었거든. 이해 가셨어요? 이게 끝이라니까. 신고가 살짝 한번 내주고 이게 끝이었어요. 이것도 내가 얘기했었어요. 회원들한테. 나중에 신고가가 나면 딱 요만큼 나고 떨어질 거라고. 그래서 개미들 오도가도 못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끌고 내려갈 거라고.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 대량 거래 터졌죠, 그죠? 네. 자, 웅진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거 말고 저기 뭐야. 아까 애니농률도 봅시다. 네. 아이구야, 얘는 상한가 났어. 상한가. 욕을 그냥 이게 뭐냐면 여기서 그랬어요. 사지 마라. 물린다. 큰일 난다. 응? 제가 물렸어요. 아까 웅진처럼. 나중에 반등 나올 때 팔아라. 여기겠죠? 반등 나올 때 팔아줬어요. 근데 한 달 뒤에 한 달도 안 돼갖고 얘가 상한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욕이 잔뜩 달려요. 네가 인간이냐. 근데 잘 보세요. 정고점이 여기죠. 정고점 대비 정고점이 얼마였냐면 여기니까 한 25,000원. 근데 여기는 29,000원대. 그러니까 정고점 대비 최대한 10% 올라간 게 다예요. 근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상승을 시작한 걸로 보인 거지. 왜? 또 이제 이만큼 갈 거다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끝이었다고. 거기가 꼭지고요. 이렇게 끝났어요. 이게 해피엔딩입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욕할 거면 욕하라고. 근데 끝까지 보고 나서 욕을 했으면 좋겠어요.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NX라고 있어요. 이거는 그때 이게 주방 가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보수가 정권 잡으면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할 거다. 여기에서 누가 막 이거 살라 그랬어요. 사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근데 자, 이게 태양금속이랑 차트가 최대한 이게 제일 비싼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뿅 하고 신고가가 납니다. 근데 그래봤자 양봉 하나입니다. 이 당시에 이걸 안 사고 일자리 정책주나 다른 거 샀으면 수익이 3배, 4배, 300%, 400%, 500% 났거든요. 근데 양봉 하나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30% 수익 났다네요. 30%. 이거 하나 나오고 뭐예요? 못 갔어요. 보이세요? 요거 하나 딱 나오고 그냥 그게 고점인 거예요. 더 이상 가질 않아요. 이게 끝이었다고. 이게.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주르륵. 그리고 원자력 테마주 중에 서정기전이라고 있어요. 내가 이 종목을 되게 싫어했어요. 지금은 좋아하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면 이게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여기도 또 물린 사람이 있겠죠. 이건 7월달에 올라온 거예요. 정책주. 그러니까 아까 NX 같은 거 안 사고 6월달에 이런 원전 테마주 샀으면 이게 여기서 여기 대비한 고점까지 한 3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가지고 수익 100% 200% 내지 뭐 NX 들고서 생고생하냐 이거예요. 그죠? 근데 또 이제 이것도 과열이 된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막 사갖고 몰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있어라. 똑같이 들고 있어라. 반등 나온다. 그때 팔아라. 네. 여기서 이제 어떤 회원이 그때 회원이었어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나보고 신이래요. 응? 신이래. 근데 한 달 있다가 이게 신고가 나니까 술 먹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가 전문가냐고. 참 그죠? 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네가 전문가 아니야. 내가 그래서 나가라 그랬어요. 어린 친구였는데 나가라 그랬어요. 어디 술 먹고선 여기에서 나중에 폭락 나왔거든요. 네. 다시 들어오겠다고 막 빌었는데 내가 안 받아줬어요. 네. 이런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네. 사람은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결과는 끝까지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 한 70개, 80개 더 있거든요. 계속 해드릴까요? 네. 많아요. 두 개 더 보여드릴게요. 캐리소프트는 유명하니까 아시겠죠, 그죠? 시간 벌써 다 됐네. 네.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네. 캐리소프트. 이게 이 당시에 사람들 제일 많이 물립니다. 꼭지 대비 여기까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양봉 상한가도 아니고 양봉 2개 더 나온 거예요. 그리고 끝. 다 물렸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일자리 관련주 얘기 안 했죠. 교육주 IB기명.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업종별로 다 그랬다니까요. IB기명은 그때 이것도 우리 단톡방에서 여기서 나온 거였거든요. 사자마자 수익 많이 났어요. 근데 7월 달에 사람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엄청나게 끌려다녔다고요. 이게 뭐냐면 그냥 하나 둘 셋 넷 5개월 동안 여기까지 6개월 동안 계속 그 자리에요. 갈 듯 말 듯 이러다가 결국에는 끌려 내려와. 웹스. 아우. 제가 가장 혐오했던 종목. 웹스를 회사가 잘못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거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팔질 않아요. 여기 사서 반토막 이상 나서 물렸다가 올라왔는데도 안 팔아요. 내가 진짜 학을 떴습니다.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 나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 왜 했을까요? 네. 오늘 양봉 하나 나왔다고, 오늘 음봉 하나 나왔다고 세상 끝난 것처럼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이쪽은 변동성도 크지만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것 같고 모든 걸 다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를 딱 그런 행동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이렇게도 가네. 이러면서. 근데 모든 걸 다 맞추려고 그러고 뭐 하나 보자마자 모든 걸 바로 그 자리에 평가를 해버리면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원한만 쌓이고 욕만 늘고 핑계 아니면 변명만 늘고 막 그래요.
지금은 시장이 많이 안정돼 있고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미국의 다우지수 날아가죠. 우리 괴롭혔던 국채금리 떨어지고 있죠. 환율 안정돼 있죠. 크게 올라가는 대형주 없죠.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여기 있는 한동훈 테마주 차트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고 우선주들 지금 화끈하게 올려주고 있고 그럼 그 뒤에 개별주는 더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연말마다 나오는 주식 양도세 골치 아픈 거 그거 안 나오고 있고 실제로 코스닥 중소형주 테마주 수급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 눈앞에 보이는 거 보고 일일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12월 달 이제 딱 시작이 됐는데 12월 달에 이제 마음 편안하게 수익 내시고 매집을 하셔야지 수익이 나겠죠, 그죠? 그리고 다음 달, 다다음 달 종목들도 많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1, 2월 달엔 가요. 근데 심하게 흔들면서 가서 많이들 수익을 못 내시는데 지금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해놓고 종목 준비 잘 해놓으시면 다음 달에도 내년 상반기는 수익이 잘 나실 겁니다. 금리 인하는 내년 언젠가는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한다 만다 막 이제 그럴 거거든요. 한 해 만에 이러면서 그럼 대형주는 가기가 어렵고요.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역대 이렇게 시장을 보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정말 이 얘기 믿으셔도 돼요.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은 대형주 장세가 펼쳐지기보다는 중소형주 그쪽이 많이 갑니다. 실제로 많이 갑니다. 네. 이거 믿으셔도 돼요. 거의 그랬어요. 거의. 네. 안 그런 적이 거의 없다. 안 그런 적이 있다 그럼 뭐예요? 그냥 다 같이 갔겠죠.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반드시 많이 가더라. 네, 그거는 정말 믿으셔도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우선주하고 스펙주가 여기 한동훈 테마주 중에 우선주하고 스펙주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관심 갖고 수익 내실 분들은 종목으로 들어가시고 종목이 좀 뽑기 힘들다 그러시면 우리 방으로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번 틈이나 대선주 오래 하신 분이 여기 한동훈 저기 누구예요 여기 김 실장님이신데 여기 이분도 이제 우선주 장세하고 오늘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급등한 테마주들 쭉 이제 브리핑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듣고 마무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분도 요즘에 한동훈 테마주로 수익을 또 많이 내고 계시대요. 네. 자, 여러분들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